그 다음 단어 illusion이죠. lose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lose나 lude요. play.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주 prelude, interlude, postlude, 놀고 앉아있네, ludicrous. 기억나시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게 illude. 그쵸? 함께 공모하고 모의하는 게 COL 붙여서 collude. 그러면 이 illusion은요, 뭔가 앞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not, 아니었던 겁니다. 환상이나 환영, 착각을 얘기합니다. 그쵸? illusion, 환상, 착각. 그쵸?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이 illusory, 그래서 ORY로 환상의, 환각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말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으로 넌지시 알려주는 거 무슨 단어 있었죠? allude요. illustrate 할 때 lust는 불빛이라는 뜻이고요. allude, A-L-L-U-D-E, allude to, 언급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한번 볼게요. The seeing of something that does not really exist play. 실제로 없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false idea와 belief. 그 다음에 misleading vision. 착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단어고요. paradox라는 단어 넘어갈게요. 아까 있었죠? orthodox하고 heterodox 사이에 껴서 그쵸? 역설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요거요. 잘 들어보세요. paradox라는 단어하고 irony라는 단어를 구별하게 문제 내는 거 한 번 있었었죠. paradox하고 irony요. paradox하고 irony의 차이점은 뭐죠? irony는요. 우리가 한국말로 반어라고 그러죠. 역설은요. 그렇죠? 다르게 설명하면 수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거짓 진술이에요. 비논리적인 진술인데 그 속에 논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애가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뭐예요? 이거 반어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근데 거기에 비아냥거림이 섞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sarcasm이라고도 얘기하죠. 빈정거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반어고요. 파라독스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비논리적인 진술을 가지고 더 큰 의미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quiet riot 뭐예요? 고요한 폭동.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어 순수할 때 소리 없는 아우성. 말 돼요? 안 돼요? 그건 반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파라독스칼, 역설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어랑 파라독스의 개념도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tate that seems to say something opposite to common sense. common sense를 벗어난 겁니다. 또는 truth, 진실과는 반대되는 진술이에요. 그러나 which may contain a truth. 진실과 그렇죠? 상식을 벗어났지만 그게 진실과 상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파라독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어요. plausible이요. plausible. 이 plausible의 이 plause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기억나요? 한번 옆 밑에다 적어봅시다. P-L-A-U-D 알고 있죠? plaud요. 그렇죠? P-L-A-U-D plaud. 이거 어디서 봤었죠? 앞에다가 뭘 붙여요? A-P를 하나 더 붙여보세요. 밑에다가 applaud. 그래서 D-E까지요. 다시 한번요. A-P-P-L-A-U-D-E 뭐죠? plaud가 칭찬하다. applaud가 갈치를 보내다 박수치다. 원래 플로드라는 단어가 스트라이크, 때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손바닥을 때리면서 잘했어요. 이게 박수치고 갈치를 보내는 게 applaud, plaud죠. 그렇죠? 그럼 플로저블은요. 그렇죠? 누가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죠?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될 것 같아. 이게 플로저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진짜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손뼉을 막 그렇죠? 박수를 치면서 괜찮을 것 같아. 이게 플로저블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그렇죠? 이치에 맞는, 그렇죠? 말재주가 좋은,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단어 설명 밑줄 쳐놓으면 돼요. 진실을 보이고 있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는. 참말 그제가 저렇게 썼죠. 다시 한번 보세요. 주목. 플로저블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럴듯한 의미인데 보세요. 세 가지 단어 얘기할게요. possible 무슨 의미죠? 가능한. 그렇죠? 그다음에 probable 이거 뭐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 그렇죠? plausible 그럴 것 같은. 세 개 다 뉘앙스 비슷하지 않아요? 세 개 전혀 틀립니다. 모든 사람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possible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실한 애가 커서 훌륭한 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건 probably죠. probably 아마도 어려서 착한 애가 커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개연적인 겁니다. 그렇죠? 플러저블은요. 저 사기꾼은 저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럴 것 같아.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약간 그럴듯한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렇죠? 그럴싸한
그럴싸한 이런 뉘앙스 있죠. 이게 플러저블의 뉘앙스예요. 됐어요? 플러저블이요. 그럴 것 같고 실행 가능성 있고 그냥 possible이나 probable의 의미도 쓰이지만 논리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주로 specious나 spurious, 거짓의 허위에, 그렇죠? 이런 의미를 쓰이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진실이 있어 보이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는 왠지 사기성이 농후한 것, 거짓적인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됐어요? 플러저블이요. 그래서 우리가 꽝 하고 터지는 건 뭐라고 그래요? 폭발물. 익스플로이드 할 때요. 이것도 익스플로이드도 거기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면 implausible은요. 그렇죠? 실현 불가능한, 믿기 힘든, unbelievable, unlikely.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단어 갑니다. preposterous라는 단어인데요. preposterous 기억납니까? pre가 무슨 의미요? 앞. post가 무슨 의미요? 뒤. 맨 뒤에 있는 게 맨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뭡니까? 앞뒤가 뒤바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렇죠? 상식을 벗어난 불합리한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불합리하다는 단어 가장 많이 본 건 뭐 있었습니까? absurd, absurd요. absurd, 불합리한, irrational, 그렇죠? absurd요. 그래서 앞뒤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트가 뒤라는 거 알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손, 포스테러티, 그 다음에 뒤로 연기하는 거, 포스트 폰, 맨 나중에 쓴 거, 포스트 스크립트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포스트가 뒤라는 의미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relational. 이 relational에 어딜 동그라미 치냐면요. L-R-A-T 동그라미 쳐보세요. L-I-L-A-T. L-A-T 동그라미 치고요. 요 L-A-T가 갖는 의미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레콘. 레콘이라는 단어 제가 생각했던 거 기억납니까? 생각하다는 의미인데 레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었죠? 하나, 둘씩 이렇게 헤아려서 세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LES 붙이면은 렉리스. 그러면 이렇게 헤아려 보지도 않고 카운팅하지도 않고 해서 경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LAT가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서 생각하는 게 LAT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다는 단어 뭐 있죠? LATE. 우리가 비율로 알고 있지만 late, rating. 이게 점수를 매기다, 평가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씩 따져보면서 생각하는 게 relation. 이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rational 이게 이성적인, 그죠? 하나씩 따져보는 합리적인. 됐어요? 그 다음에 요 relation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그렇죠? relational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데 이 relation만 쓰면 뭐예요? 기억납니까? 식구가 몇 명이지? 5명이요. 그러면 5명이니까는 몇 개 주면 되겠구나. 5개 줄게. 세서 주고. 너희 몇 명이지? 3명이요. 3개 줄게. 이렇게 몇 명인지 보고 카운트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배급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답니다. 배급.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단어 했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situation. 그럼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 때는 알 거예요. 부모님 때는 situation이 뭐예요? 그러면 이 situation이 원래 combatant ration. 그래서 뭘 얘기하죠? 전투 요원들에게 할당해주는 양. 그래서 전투 식량을 얘기할 때 situation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situation. combatant ration. 됐어요? 그럼 rational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irrational은요. 이렇게 하나씩 헤아려보고 그쵸? 고민해보지 않은 게 비합리적인 거죠. rationalize는요. 추론하다. 그죠? reason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추론하다, 합리화하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ophistry. sophistry가 무슨 의미죠? 옆에 궤변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궤변이라는 단어에서요. 원래 우리는 무슨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기서요. ry 빼면은 sophist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sophist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궤변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궤변론자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애들이에요? 굉장히 영리한 애들이죠.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까? SOPH요. 그게 원래 wisdom, 지혜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wisdom이, soph가 wisdom이라는 뜻 어디서 얘기했었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2학년 때가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moron,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suffer more. 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philosopher. 그렇죠? philosophy. 그렇죠?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도 있죠. 그럼 sophist는 굉장히 지혜로운 애들이에요. 우리대로 얘기하면 요즘에 뭡니까? 그렇죠? 논술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논리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sophist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sophist를 누굴 얘기하죠? 굉장히 많지만 뭐 프로타고라스라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궤변으로. There is no rule. 규칙은 없어요. But has some exceptions. 무슨 말이죠?
but이 then not의 의미죠. had some exception. 어느 정도 예외를 가지지 않은 규칙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예지는 맞아요, 틀려요? 예 없는 규칙이 없다는 이 명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규칙이 맞대요. 그러면 소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 예외 없는 규칙이 그렇죠? 없다는 이 그 규칙이 맞니? 그러면 이 규칙도 예외가 있겠네. 그러면 예지가 그렇죠. 그럼 이 규칙의 예외는 예외 없는 규칙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네요. 희한하네요.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궤변이죠. 듣다 보면은 그렇죠. 토끼가 죽어라 따라가도 거북이에 갖고 와지기만 하고 못 다가가는 거 이런 것들을 궤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소피스트 중에 유명한 소피스트가 누구였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법률학자를 찾아가서 얘기했었죠. 저한테 모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시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수업료 다 내겠습니다. 그렇죠? 하자는 대로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인수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업료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소송을 걸었죠. 걔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그렇죠? 이겼으니까 돈 안 내도 되고, 그렇죠? 제자 입장이요. 지면은 네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법리적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못 줬으니까 나는 안 줘도 되고 그런 것들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sophistry. 그래서 궤변입니다. seemingly plausible. 겉보기에 그럴듯하지만 fallacious reasoning. 잘못된 논리 추론을 얘기하는 걸 sophist라고 얘기합니다. sophism, sophist, sophistry 잘 쓰이는 거고요. 이 단어에서 또 논리가 정교하다는 의미에서 어떤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오죠? sophisticated요. 이거는 이 sophisticated라는 단어 여러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sophisticated. 이건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1번 복잡하고 정교한. 2번 뭡니까? 애가 달고 다른. 진부하고 달고 다른. 세 번째 교양 있고 세련된. 이 의미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특히 sophisticated라는 단어는 플러스적인 의미와 마이너스 의미가 다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specious라는 단어. 이 단어도 논리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specious 할 때 spec.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죠. 겉보기에만 그런 겁니다. specious. 겉보기에만 그런. 그래서 허울 좋은, 실속 없는, 겉만 그럴싸한.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가 뭐가 잘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요? plausible. 또 아까 얘기했던 spurious. 이런 단어도 되게 잘 나오죠.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specious라는 단어입니다. specious요. 됐죠?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 다 똑같아요. 아까 spurious나 그렇죠? plausible이나 다 비슷하게 쓰이는 겁니다. 가짜이. 그렇죠? 가짜이. phony. 그렇죠? 그 다음에 speculate라 역시 이 단어도 뭡니까? spec. 보다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죠? speculate는요. 충분히 보는 겁니다. speculate.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었죠. 어떤 것 우리가 여러분 그런 데 가본 적 없겠지만 뭡니까? 그렇죠? 어디 경마장이나 주식 증권회사 같은데 그 장 있는 거 크게 파 있는 거 보셨어요? 할아버지도 앉아서 아저씨도 앉아서 계속 그 전광판만 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 지수 변동 같은 거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죠. 뭐 하려고요? 그렇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충분히 쳐다보면서 숙고하고 고민하다는 뜻이 1번 뜻이고요. 숙고가 다 끝나면 뭐예요? 그렇죠? 돈 갖다 꼬라박지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 speculate 뭐예요? 투기하다는 의미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경마장 가도 그런 적 많죠? 경마판 바라면서 막 거의 그 엄청난 탐구력, 그렇죠? 제가 옛날에 경마장 갔을 때 그 경마 소식지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말이고 전문가들 의견도 A 전문가, B 전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진짜 그것만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못해요. 몇 장 쌓아놓고 형광펜, 빨간펜 여러분 필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합니다. 별표 1개짜리, 2개짜리에서 다 통계내서 돈 걸죠. 그래서 어때요?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마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 정교하게만 하면은 벌 수 있죠. 벌 수 있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인정한 도박 아니에요? 도박? 딱 돈 넣고 돈 먹기. 근데 하도 주식해서 망했다는 사람이 많길래 제가 그 애널리스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주식에 돈 버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쉽대요. 그 경제지가 아니라 일간신문 있죠. 일간신문의 일면의 대폭락. 이게 머릿기사로 떴을 때요. 사래요.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뭡니까? 일간지에 그쵸? 폭등 이렇게 났을 때 팔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쉽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게 안 된답니다. 대폭락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살만한 용기가 안 생긴대요. 그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겁나서. 그리고 뭡니까? 대폭등이라고 했을 때 팔기 힘들답니다. 왜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누가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계속 뭡니까? 그렇죠? 저 담임 교수가 야, 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신문도 임마 일반 신문 보지 말고 경제 신문을 좀 봐. 그래야지 나라 돌아가는 게 알아. 나라 돌아가는 게 알아. 그걸 보는데 솔직히 경제신문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와닿지도 않잖아요. 또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주식 시황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이거 어떻게 보냐? 이해가냐? 어떻게 하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들어와요. 자기 돈을 일단 넣어보래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복잡한 테이블이요 원하는 정보가 팍팍팍 다 들어오는데 그거 진짜 맞는 겁니다. 그렇죠? 경마표도 굉장히 뭐 연승 단수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만약에 공부라고 생각하면 막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어도 어려운데 일단 자기 돈을 딱 꼬라박아 놓죠. 그럼 막 거기에 원하는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이해관계가 생기면은요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도요 금방 와닿습니다. 스피셔스, 스페큘레이트 한다는 에서 본 겁니다. 아까 스페큘레이트 하면서 제가 ponder, weigh, dwell on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meditate 이런 단어 같이 했었죠? 오케이. tenable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논리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이 ten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contain 할 때 ten이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이게 tenable의 뉘앙스라고요. capable of being maintained in argument, rationally defensible, 그렇죠? 이성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게 tenabl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다 가둬두는 거, detention 이런 것도 했었고요. maintenance 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하는 게 re 붙여서 retention 또 내가 꽉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 뭐라고 그랬죠? T-E-N-E-T tenet 기억납니까? tenet 신조 또 뭐 있었어요?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안 놔. 한 번 붙잡으면 집요하게 끌고 가. tenacious도 했었죠? 어떤 회사에서나 대학에서 자기의 자리를 붙잡았어요. 뭐라고요? 임기. tenure. 그래서 T-N-U-R-E. tenure. 이런 단어를 봤어요. 임기나 재직기간. 그리고 내가 뭡니까? 영주한테 여기는 제가 붙잡고 경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집은 제가 한동안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죠? T-E-N-A-N-T. tenant. 기억납니까? T-E-N-A-N-T. tenant. 세입자. 그렇죠? 소장농. 이런 거 할 때 tenant라는 단어 많이 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tenable이 지속할 수 있는 이것도 논리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란 뜻인데요. 이 단어 되게 어려워합니다. cautious에 밑에 있는 거 chari라는 단어인데 이 chari가 조심하고 그렇죠? 신중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어쨌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이 단어 외우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되죠? H만 빼보세요. 그건 뭡니까? careful. 그렇죠? 이 careful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careful. 어떤 거 조심하고 신경 쓰는 거죠. careful하고 같이 외워두면은 알 겁니다. care, 걱정, 근심, 조심. 이게 chari예요. chary. 그래서요. circumspect의 circum이 무슨 의미였었죠? around,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spect,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살피는 겁니다. 신중한, 조심스러움. circumspect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circum이랑 관련된 게 뭐 있었죠? 돌려 얘기하는 거 circumlocution. 그렇죠? circumference, 원주. 그렇죠? circumnavigate, 지구를 한 바퀴 뺑 주항하다. 그렇죠? circumvent. 그렇죠? 영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렇죠? 누가 내 여기에다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죠. 그래서 circumvent라는 단어, V-E-N-T 붙이는 circumvent는 우회하다 또는 상대방의 계획을 좌절시키다. 이런 걸로 circumvent 되게 많이 쓰는 거죠. circumvent요. 기억하시고요. discrete라는 단어 우리 기억납니까? discrete가 원래 분리되다는 의미에서 이 discrete가 있고 또 어떻게 생긴 discrete 하나 써놔야 돼요? D-I-S-C-R-E-T-E. 그렇죠? E-E-T가 아니고 T-E. 그렇죠? E-T로 되어 있는 discrete 있죠? 굉장히 많이 반복되잖아요. 이 discrete는 뭐예요? 그냥 떨어진 분리되는 의미죠. 이산수학 할 때 떨어진 분리된이고요. 여기 있는 discrete는요. 분리할 수 있는 건데 똥, 오줌. 똥, 오줌 구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신중한 사려 깊은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였었죠? 여기는 명세는 안 나왔지만은 discretion.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discrete에서 나온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중함, 사리 분별력이 있고 제가 하나 더 가서 직원을 뽑았는데 걔가 신중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어서 알아서 다 해. 그럼 제가 걔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일할 때마다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해?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 discretion은 신중함, 사리 분별력 말고 어떤 의미까지 쓰인다? 자유재량. 그래서 discretionary, 자유재량의. 그렇죠? 다 반복이잖아요. 다 반복. 처음은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건 반복 아닌데요. really. 이거 real이 뭐예요? real. 이거 외우는 수준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면요. 이 real이가 훨씬 더 잘 나오는데요. real만 네모 쳐보세요. real. 이게 우리가 아까 떴던 단어랑 똑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뭐죠? 리어가요. 이거랑 동의어입니다. 스퀸트. 이게 뭐죠? 곁눈질하다. 그렇죠? 곁눈질하는 겁니다.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떨 때 힐끔힐끔 봅니까? 자신 있을 때 아니면 자신 없고 의심스러울 때. 그렇죠? 리어가 의심하는 눈으로 곁눈질해서 보는 겁니다. 혹시 이렇지 않아 하면서 곁눈질하는 게 리어고요. 거기다 ly 붙인 게 리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곁눈으로 흘겨보는 그렇죠? 그래서 의심하는 불신하는 조심스러움. really. 기억해 두세요. 이 단어 조금 까다롭네요. watchful, distrustful. 그 다음에요. imprudent라는 단어 나왔네요. prudent, imprudent.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discreet, 사르 분별력 있는 sagacious, 현명한, 또요. 그렇죠? thoughtfully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prudent라는 단어가 그렇죠? 신중하다는 의미를 쓰는데요. prudent는 알고 있지만 한번 까먹지 않기 위해서 prudent가 어디서 나온 거거든요. provident라는 단어 알아요? provident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vident, 보는 사람.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는 거에서 어떤 의미까지 간다고 그랬었죠? 절약하고 아끼는 것까지 간다고 했어요. prudent가 provident에서 온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애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게 prudent입니다. 근데 imprudent는요. 그렇죠?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견지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경 안 쓰는 게 imprudent의 뉘앙스입니다. 이 prudent가 뭐다? provident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ingery.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죠? 한국말로 할 때 와, 몸이 진절이 처진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신중하고 주의 깊은 겁니다. ginger. 됐어요? 원래 이 젠저에서 나온 건데 젠저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굉장히 점잖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아하고 점잖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주의 깊고 신중한 진절. 솔직히 어원하기 힘들죠. 근데 솔직히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진저만 쓰면 뭡니까? 진절. 생강 있죠. 생강. 그렇죠? 생강을 먹으면 몸이 진저리가 처지죠. 그렇죠? 근데 진저리는 어떤 의미예요? 원래 젠틀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사답고 주의 깊고 예의 바른 게 진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뭔가를 의심하는 이런 의미보다는요. 굉장히 젠틀하고 행동을 막 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진저리가 very carefully 그렇죠? 조심스럽고 점잖은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진저하고 진저리 두 개 구별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저만 쓰면 생강입니다. 양파는 뭐예요? onion. 또 뭐 있죠? 마늘은요? garlic. 또 있어요? 양파, 마늘. 그쵸? 파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스프라우트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빈 스프라우트가 뭔가 하면은 콩에서 나온 싹이요. 빈 스프라우트가 콩나물고요. 스프라우트 정도 쓰면은 싹이라는 의미에서 쓸 것 같은데요. 파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파. 어느 거요? 리그요. 릭. 알겠네요. REK예요? LEK예요. 릭. 기억해 두세요. 릭. 파랍니다. 저도 처음 보네요. 파는요. 그렇죠? 그렇죠? 요리 강습 같은 걸 많이 들으면 영어로 그렇죠? 그럼 알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meticulous요. meticulous라는 단어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쓰는 거 아시죠? 플러스로 쓰일 때는 뭐죠? 꼼꼼하고 세심한 겁니다. 주의 깊은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를 쓸 때 뭐죠? 쪼잔한 겁니다. 쪼잔한 거. 근데 이 단어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스크루플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크루플러스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앞에 meticulous가 쪼잔하다는 의미와 세심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스크루플러스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적인 의미인데 꼼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꼼꼼하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소심하다는 의미까지 가는 게 스크루플러스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너무나 꼼꼼하고 소심하다는 의미일 때 meticulous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이 스크루플러스가 양심적이면서 꼼꼼하고 너무나 소심함까지 갔죠. 가장 어렵게 나올 때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양심적인 단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conscientious요. 그게 쪼잔하다는 의미까지 쓸 수 있어요. conscientious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conscientious가 그렇죠. 양심적인 뜻 말고요. 너무나 세심하고 너무나 소심한까지도 conscientious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거로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hair splitting. 뭐 하는 거죠? 스플릿이 뭐 하는 겁니까? 쪼개는 거죠. 뭐 쪼개는? 머리카락 쪼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이게 10개로 쪼개볼게. 그렇죠? 진짜 쪼잔하죠? 머리카락을 쪼개고 앉아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헤어 스플리팅. 옛날에 그런 애 있었대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사라진 감기약인데 어떤 감기가 있었죠? 유명한 거? 컨택 600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컨택 600? 근데 무슨 안 좋은 거 발견돼서 사라져버렸죠? 컨택 600을요,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적이 있었대요. 고등학생이. 왜? 컨택 600을 세 알을 사서요, 다 뜯어봤대요. 거기 이렇게 조그만 그레인, 알갱이 있죠? 그게 원래 600개가 들어서 이름이 컨택 600이에요. 근데 그걸 다 씌워봤답니다. 근데 3개가 다 600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과장 광고입니다. 컨택 573으로 고치세요. 뭐 이래서 570개들을 못 넣는데 왜 컨택 600이라고 과장 광고 합니까?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세심함인가요? 쪼잔함인가요? 쪼잔함이죠. 컨택 600이 진짜 600개 맞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컨택 600을 3번에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excessively careful. 네거티브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meticulous는 원래요. 어원 자체는요. 굉장히 겁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meticulous. 그래서 그냥 쪼잔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렇죠? 제대로 못하는 게 meticulous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punctilious의 펑트 동그라미 치면 이게 펑트가요. 원래는 포인트란 뜻이거든요. 포인트가 뭔데요? 점이란 뜻도 있지만요. 프릭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프릭, P-R-I-C-K, 찌르다. 펀치라는 단어 알죠? 펀치, 펑트, 찌르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를, 뾰족 구두요. 무슨 킬힐을 신고요. 여기 진흙탕을 지나가면 어때요? 그렇죠? 자기가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포인트, 점이 폭폭폭 찍히죠. 그렇죠? 또는 구두를 신고 지나가면은 구두 자국이 또 꼭꼭 찍히죠. 뒷굽이. 그렇게 뒷굽을 찍듯이 마침표를 찍고 구두점을 찍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punctuation이라고 얘기하죠. punctu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1시까지 와. 그런데 1시까지 딱 점 찍은 듯이 1시 정각에 나왔던 건 뭐라고 합니까? punctual. 시간을 잘 지키는. 날카로운 걸로 여기다가 퐁퐁퐁퐁 찍어서 막 구멍을 내요. 뭐라고 그러죠? ACU. 그래서 acupuncture. 이게 뭐죠? 침술. acupuncture, 침술. 이게 펑트가 다 점 뜨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요. 어때요? 성격이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애가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점 찍어 놓은 것 같이 성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고지식한, 점 찍어 놓은 것 같은. 이게 뭡니까? punctilious예요. 그럼 세심하고 꼼꼼한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음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되고 똑똑똑 찍어 놓은 것 같은 게 그렇죠? punctilious의 뉘앙스입니다. 됐죠? 어떤 뉘앙스인지요? punctilious, 점 찍어 놓은 것 같이 고지식한. laying stress on necessary, 그렇죠? necessary, 날카로움이에요. of conduct와 form, 어떤 행동이나 형식에 있어서 아주 세밀함을 강조하는 precise, 그렇죠? 고지식한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 punctilious는요, 격식을 차리는 세심한 꼼꼼한하고요. 옆에다 2번하고 써놓으세요. 굉장히 순진한, 그렇죠? 나이브의 뉘앙스도 많이 씁니다. 융통성이 없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의미로도 네거티브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펑션에서 내 가슴을 꽉 하고 찌르는 단 통증을 느끼는 거 뭐 있었죠? COM 붙이면은 compunction. compunction이 뭐 있었죠? 양심의 가책. 그런 단어도 본 적 있었고요. scrupulous 아까 제가 한 거니까는 어렵지 않죠? 동의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conscientious예요. 근데 이 conscientious도 역시 무슨 의미가 있다? 그렇죠? 세심하고 꼼꼼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심하고 꼼꼼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scrupul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어디까지만 쓰면 되나 하면은 SC scruple 이렇게 쓰면요. scrupul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원래 양심의 가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scruple. 그리고 이 scrupul이 원래 의미하는 게요. 돌로 만든 창이란 뜻이에요. 돌로 만든 창. 이게 scrupul의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 만든 창이 가슴을 날카로운 창처럼 꽂는 게 이게 스크루플러스, 가슴을 찌르는. 그 다음에요. conscientious 나와 있네요. 제가 아까 양심적이지만 어떤 의미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스크루플러스처럼 꼼꼼하고 소심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설마 그리고 이 conscientious를요. conscious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conscious는 뭐예요?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있는. conscious하고 conscientious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어원은 똑같아요. 의식이 있는 거죠. 이 conscientious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conscientious.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 이게 conscientious의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conscient. scrupulous, careful, honest의 뜻이고요. vigilant라는 단어 있죠? vigilant. 이 vigilant 어디서 나온 거죠? vigil. V-I-G-I-L. 까지만 쓰면 vigil. 이게 뭡니까? 원래 불침번이나 철야 또는 경계. 이게 vigil. 이렇게 씁니다. 불침번 철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불침번 쓸 때는 어때요? 여러분 군대에서 불침번 쓸 때 어때요? 같이 자요? 아니면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현실은 같이 자지요. 불침번도 그렇죠? 나가서 쓰는 건 몰라도 불침번 쓸 때 무지 졸립죠. 근데 원래는 불침번은 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불침번 쓸 때 한번 기절할 뻔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놀래서요. 훈련소에서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훈련병이요. 혼자 막 구령을 외치고요. 막 자네들 막 밟으면서 막 그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열중샷 정말 놀랐어요. 불침번 쓰다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그쵸 근데 막 혼자 외치고 애들 자네들 밟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푹 써서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대 행정반에 보고했었죠. 저희 훈련병 중에 그 목류병 환자가 있는 것 같다고 자다 일어나서 불침번 쓰는데 그죠 그 의가서 제대로 퇴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 제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다 총 맞는 거 아니에요. 경계 나갔다가. 근데 중대장관 그런 애 많아 신경 쓰지 마. 되게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애가 많은 것 같더니 이게 남자들한테 정신적인 트라우마죠.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니까요.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 징후를 보여요. 그렇죠? 저도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군대 가서요. 정말 놀랐던 게요. 군대에서는 갈구면 모든 게 된다고 하는 걸 느꼈죠. 왜요? 제가 옛날부터 어머니가 잠을 험하게 잔다. 너는 왜 네가 누운 자리에 안 누워있고 깼을 때 다른 장소에 있냐. 근데 저 그게 되게 심해요. 그렇죠? 이 방에서 잤으면은 나중에 되면 다른 방 가 있고 그렇죠? 마루에 가 있고 막 굉장히 막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또 딴 데 가서 자고 또 딴 데 가서 자고 막 이럽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는요. 그렇죠? 하도 이게 분위기가 바짝떠서요. 딱 누워서요. 이불 올리고 딱 이러고 있죠. 아침에 눈 뜨면 요 자세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정신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vigilant라는 단어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독해에서 한번 나옵니다. 독해에서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 vigil이요. vigilante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이건 한국말로요. 자경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경단. 들어봤어요? 자경단. 근데 이 한국말도 생소하고 또 이 개념이 생소한데 자경단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경비 단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영어 독해에 잘 나오는 이유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작아요, 커요. 무지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셰리프라고 얘기하죠. 셰리프. 그렇죠? 보안관이나 그렇죠? 보안관 밑에 또 부보안관, 데퓨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데퓨리. 근데 이런 게 모든 저기 뭡니까? 서부나 남부 지역까지 다 중앙에서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의 경비나 사고 같은 건 누가 보호하죠? 그 지역 유지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주민들이 모아서 자체 경비 활동을 하는 거야. 자체 방위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보통 이 자경단들이 좋은 걸로 나와요, 나쁜 걸로 나와요. 나쁜 걸로 나오죠. 어떤 오지에 그렇죠? FBI가 딱 갔는데 어때요? 자경단이라고 해서 보안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모아서 자경단도 있고 뭡니까? 의용 소방대에서 소방관들도 어때요? 그렇죠? 모든 외진데까지 소방서를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소방시를 갖다 놓고 소방 불나면 어때요? 향토 외부인처럼 모여서 불 끄라고 하는 의용 소방대 같은 게 있죠. 이게 자치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자경단들이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어떤 권력자의 사병처럼 하수인처럼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을 비주얼런티라고 씁니다. 원래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체 경비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거 있어요. 옛날에 그 골목 같은 데 가보면은 경찰차도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뭐 색깔 칠해놓고서 이렇게 뭔가 하면은 방범 활동해서 보면은 그 학부모들이 여고생들 집에 올 때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죠. 그 방법 몇 명하고 이렇게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절란티, 자경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부제요, 그렇죠?
이게 원래 virg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단어 알고 있어요? vigor. 이게 무슨 뜻이죠? vigor? 열정, 열이라는 뜻이죠. vigorous요. 원래 이 vig가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기 있고 원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계를 했을 때 그죠? 자고 앉아 있거나 죽어 있으면 경계 못 쓰죠. vizeal. 이게 뭐 하는 겁니다. 활기 있고 생기 있게 지키다는 단어에서 vigor한 단어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vigor, vigorous, 또 원기를 불어넣다 무슨 단어 있었죠? invigorate 이런 단어들 본 적이 있었습니다. heed, heedless. 그렇죠? heed가 주인데요. heed가 주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제일 재밌게 나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뭐뭐에 주의하다. pay attention to예요. 이게 뭐뭐에 주의하다는 뜻이죠. 이거의 동의어가 뭡니까? pay heed to 해도 뭐뭐에 주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attend 뭐에도 주의하는 겁니까? attend to 해도 뭐뭐에 주의하다죠. attend on이면은 시중 들다. attend만 쓰면은 참석하다. at을 써도 된다고 그랬었죠. attend at. 그 다음에 그러면 heed 뭐 쓰면 될까요? heed 다음에 무슨 전치사 쓰면 될까요? 네? 뭐 하면 주의하다 할까요? 이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와요. 그렇죠? 곧바로 목적어입니다. heed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pay attention to, pay heed to, attend to, heed to가 될 것 같은데 heed something. 그래서 타동사로 heed는 뭐뭐에 주의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됐죠? heedful, 주의 깊은, heedless, 주의가 깊지 않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도가 정말 만족.